책을 통해 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경험담, 20대만의 이야기가 보이는 투기더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투기더 책방 사회를 맡은 오리입니다. 다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궤도입니다. 궤도님은 과학을 잘하셔서 궤도지만 저는 여자의 마음을 잘 훔치기 때문에 궤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왜 이렇게 웃으시죠? 제 괜찮으시죠? 마음은 너무 훔치신 것 같아요. 아직 접근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과 연필이고요. 이 중에 유일하게 문과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연필님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닉네임은 나무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요. 그냥 나무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기공학부 재학 중인 피카츄입니다. 제 과가 어디 과인지 조금 더 확실히 해주고자 피카츄 정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궤도의 과학 허세라는 책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흥미롭게 본 챕터 있으신가요? 피카츄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바로 두 가지 정도 떠올랐는데요. 처음에 알코올의 과학도 되게 좋았던 게 책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좀 잘 보여줬던 챕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흥미를 갖고 읽을 수 있게 해줬던 챕터였던 것 같고, 이후에 연애의 과학도 되게 재밌게 읽었었던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본인의 생각하는 과학적 이론을 가져와서 만약에 평생 10명을 만날 거면 3명까지는 결혼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었던 거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챕터는 귀신에 대해서 과학으로 설명한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궤도님 하면은 떠오르는 대사가 어떻게 지평자포계를 고정하셨어요거든요. 그 내용 때문에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여행이 과학 챕터가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과거의 시간을 보는 거는 가능하다고 말을 하는 게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암호화폐 과학이 이제 가장 흥미로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흥미로웠고, 또 지금 현재 가상화폐 시장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호화폐 과학에 흥미를 느꼈고, 또 저와 동일한 좀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좀 쉽게 좀 잘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이제 긴장 다 풀리셨나요? 저희 첫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면 현재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여행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시간여행을 하게 된다면 과거의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의견 있으신 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저부터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 과거로 돌아가면 저한테 이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이 한마디만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물론 시간 여행이 있으면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좀 윤리적인 문제, 그런 문제점들이 좀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과거로 돌아가서 금융시장을 뭐 조작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좀 말도 안 되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조부모님 이제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걸 좀 방지하면 제 미래도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약간 궤도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비슷한데요. 저는 과거에 저한테 돌아갔을 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순간에 무언가의 정보로 저의 관성이 뭔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고, 그리고 뭔가 그 당시에 나한테 얘기했을 때 현재의 나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의 나한테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서 과거의 나에게 사실 어떤 말도 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시간여행이 실제로 가능하게 된다면이라 생각했을 때 저는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사회에 정말 그 시간 여행이라는 게 존재했을 때 시험이라는 제도부터 정말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제가 제 의견을 내릴게요.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셨던데 아무래도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게 가장 먼저 떠올랐고요. 돈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면 미래에 내가 이렇게 잘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고 잘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안심시켜주는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여행으로 생길 윤리적 문제를 단 하나를 짚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날 텐데 근데 그 윤리적 문제가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발생된다는 게 너무 시간여행이 가진 해악 같습니다. 처음에는 로또 번호 같은 게 먼저 떠올랐어요. 미래에 있다 보면은 과거에 나한테 도움을 주면은 당연히 저에게도 이익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더 금전적인 이익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미래에 있다는 것은 과거의 나보다는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봐오고 어찌됐건 간에 더 뭔가 성장해 있는 시점이 저인 거잖아요. 그런 성장해 있는 제가 과거의 저희 모습을 보았을 때 과연 어떤 말을 더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돈보다는 어쩌면은 그대로 괜찮다, 현재를 즐겨라 라는 말을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좀 성격이 많이 조급해하고 긴장도 잘하고 그런 성격인데 미래에 이 모든 과정을 이미 거쳐온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다면 너무 위안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를 그냥 그대로 즐겨라 라고 말을 해줄 것 같아요. 네, 모두 의견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들 과거로 돌아간다면 좀 돈 관련된 이야기들도 해주고 싶지만 잘하고 있다. 앞으로 잘 할 것이다 라고 위안을 주고 싶다고 다들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저희 두 번째 질문, 외계인의 과학 챕터를 보시면 이 넓고 무한한 우주에 우리 외에 누군가 있다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이자 증거는 바로 우리. 창백한 푸른 섬에 사는 인류다라는 문구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우주에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나무님께서는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도 나왔다시피 이 엄청나게 넓은 우주에서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것 말고는 사실 외계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과학적으로도 저는 실제로 낮다고 생각하고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아예 관측을 할 수도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우주에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체 왜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지와 현재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외계인을 발견하는데 몇 년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부터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일단 우주에 외계인이 무조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우주에 말도 안 되는 크기를 알게 된 후에 이렇게 커다란 우주에 지적 생명체가 지구에만 존재한다? 이거는 조금 어리석다라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딘가에는 또 다른 이제 외계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한들 우주에서 이제 외계인을 마주할 확률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주는 정말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주에서 이제 외계인과 마주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의견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외계인의 정의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외계인이라는 단어는 사람 인자를 써서 외계에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외계인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되게 인간 중심주의적인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일단 이 단어가 외계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지칭하는 것이냐, 두 번째 아니면은 인간과 동일한 지적 수준을 가진 외계에 있는 생명체를 지칭하는 것이냐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외계 생명체라고 생각했을 때는 궤도가 책에서 말한 것처럼 존재하죠. 화성에서도 이제 뭔가 살아있는 생명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지적 생명체가 있는지잖아요. 이런 점에 있을 때는 인간과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똑같이 두 개의 팔다리 갖고 있고 눈, 코, 입 이렇게 달려있는 생명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지적인 수준을 가진 생명체가 궤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주가 넓다면은 어떤 태양계에는 반드시 존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희 그럼 빠르게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암호화폐 과학 챕터에서 이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암호화폐로 비트코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상화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냥 그저 도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의견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도서를 읽기 전부터 또 읽고 난 후에도 여전히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도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암호화폐는 탈중앙화와 암호화를 갖추고 있으며 화폐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뭐 선거 그리고 또 NFT를 통한 이제 예술품, 뭐 게임 아이템 등으로 이제 무궁무진하게 이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암호화폐를 등한시하지 않고 미래에 이제 다가올 큰 변화에 이제 발맞춰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카카오톡방에 비유해서 블록체인 기술과 그 탈중앙화 암호화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덕분에 가상화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았고 기술적으로 되게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탈중앙화 쪽에 조금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결국에는 모두가 이제 참여자가 되어서 서로 감시하는 그 체계가 사실 우리 인간끼리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결국 어떠한 혁명이 일어나도 결국에는 그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시 정부를 갖고 그러한 중앙의 집권이 결국 필요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잘 가상화폐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 있겠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도박에 불과하다고는 생각 안 하는 정말 좋은 기술이지만 과연 우리 인간이 좋게 잘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암호화폐가 분명 좋은 기술인 건 맞고 지금 기술 혁신의 시대에서 AI와 함께 암호화폐는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암호화폐가 아직 많이 불안정하다고 생각이 들고 암호화폐가 아직 개선될 여지가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 암호화폐는 도박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연필님 의견 있으신가요? 저도 앞선 분들이랑 좀 비슷하게 사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제 궤도님은 이미 블록체인도 하고 계신다고 했지만 저는 관련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되게 하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책에서 읽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돈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어떤 기능들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지칭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사실은 저희 역사에서 반복되어 왔던 과정이 중앙화와 탈중앙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정조대왕이 화성으로 천도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서울에 너무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걸 분산시키기 위해 수원 화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이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기능이 어느 한 곳에 집중이 되면은 그것은 권력이 되고 권력이 한 곳에만 집중이 되게 되면은
악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탈중심화가 되면은 사실은 어느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기능을 공유하고 좀 더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라는 게 지금은 돈에만 좀 집중이 되어 있지만 이런 구조를 정치나 철학이나 쉽게는 저희 학교 같은 공간에도 적용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되게 무궁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최근에는 이제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인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뇌과학적으로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실수로 법을 어긴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더욱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과학에 어디까지 의존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있으신 분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없으면 또 제가 먼저 대답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론 이게 정말 좋은 기술입니다. 뇌과학이 정말 발달돼서 이제 고의로 이제 범죄를 저지른 분들을 식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기술이죠. 근데 어디까지나 이제 기술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제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이 범죄자를 올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렇게 한편으로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결국 우리가 과학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은 현재 우리한테 닥친 문제에 있어서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에 이제 의존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는 과정이 존재하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과학에 의존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을 의존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과학에 의존해야겠다고 해서 과학의 시스템을 가져왔을 때 그 시스템에서 또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다시 또 바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질문의 상황에만 극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학에 어디까지 의존해야 하나라고 측면으로 봤을 때는 과학에 의존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의견 있으신가요? 철학적인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부담스러운데 어떠한 하나에 의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봐요. 그 이유는 그것이 완전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과학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이고 인간이 쌓아 올린 체계인데 제가 느끼기에 인간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불완전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만든 과학이 과연 완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계도 정말 저희가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학문이 과연 진리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첫 번째로 좀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과학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만 문제점은 이런 과학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과학을 맹신하게 되다 보면은 저희가 과학이 틀렸을 경우에 대비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이나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이야기 안에 편입시켜서 공존하는 것이 훨씬 더 옳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센 것 같은데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실수로 법을 어긴 사람을 뇌과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고 해도 저희 삶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기술이 생긴다면 저희가 의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간이 완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이 완벽해서 이런 과학기술을 만들고 완벽한 법을 만들고 그렇게 완벽해지고 나서야 저희가 이런 의존할 수 있을 만한 과학을 사용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완벽한 법도 만들지 않고 이렇게 뛰어난 과학기술을 사용하기에는 저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모든 질문이 다 끝났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 수 있을까요? 궤도님 오늘 열심히 대답 제일 먼저 하셨으니까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이제 귀염 뽀짝하신 라이츄님과 피카츄님 죄송합니다. 진화가 아직 덜 됐죠. 네, 피카츄님과 너무 아름다우신 아나운서님, 또 철학가 데카르트가 아닌 연필님, 또 이제 나무처럼 우두커니 서 계신 이제
나무님과 함께 이제 의견을 좀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궤도님이 좀 기세가 너무 세셔서 살짝 약간 긴장하고 허둥지둥하고 있는 연필입니다. 저는 사실은 과학 관련한 책을 잘 읽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문과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궤도 씨 책을 읽고 이런 자리까지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영광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하세 성공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이 엄청 쉽다였어요. 이렇게 쉽고 재밌는 과학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이 시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어떠한 책을 읽고 나서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건 굉장히 즐거운데 이 문학 책을만으로 의견을 나누는 게 아니라 비문학 책을 가지고 사람들과 의견을 나눴을 때 뭔가 지루한 이야기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생각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의 좀 깊은 생각을 엿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경제학과니까 문과로서 이 과학 책을 받았을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재미있고 쉽게 책을 잘 궤도님께서 써주셔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의견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책을 통해 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경험담, 20대만의 이야기가 보이는 투게더 책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